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보온대추액과 지역 농산물 등을 사용해 26년째 보온대추 한가를 생산해 오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온에 있는 보온대추 한가가 그곳인데요. 오늘은 아내분인 고명숙 대표님과 공동대표로 있는 구용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온대추 한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전통 한가를 네. 지키고 살린다는 장인의 마음과 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민의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이죠? 예, 한과가 원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예,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유과라고 하는 찹쌀로 만드는 찹쌀 유과, 또 우리밀 손약과, 또 무농약 현미로 만드는 엿강정 종류. 그리고 이제 평상시는 그렇게 대추엿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명절 위주로 해서는 네. 정과류나 여러 가지 다식료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온대추 한가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의 어떤 고유한 뭐 특성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얼마나 전통의 맛을 살리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들은 찹쌀 유과를 100% 천연 발효, 다시 말해서 뭐 첨가물 없이 발효를 자연 발효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골마지를, 그러니까 발효를 깨끗하게 잘 해서 이제 바탕을 만들어서 건조를 시키는데, 찹쌀 유과의 핵심 기술은 아삭한 식감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밀 손약과는 개성약과 방식으로 네. 떡처럼 켜를 만드는 게 기술인데, 아주 전통적으로 하면 대량 생산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량화해서 우리밀에다가 이제 우리밀과 뭐 찹쌀유가 이런데 대추액을 섞어서 생산을 하고, 또 이제 엿강정 종류를 보통 쌀을 기름에 튀겨서 하는데, 요즘에 이제 기름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트랜스 지방도 안 좋아하니까 저희들은 퍼핑이라고 해서 티밥 튀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현미, 무농약 현미를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특징적인 것은 설탕으로 만드는 물엿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은 국산 쌀로 만든 조청을 갖고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좀 차별화됐다라면 그런 부분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추가로 꼭 저희들은 우리 농산물만 사용한다는 거고요. 주로 그러면 보온에 있죠? 이 기업이 그럼 보온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보온에서 생산하는? 거의 사용을 하는데, 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활동도 했었고, 충북 네. 본부에서 네. 보온에서 이제 밀가루도 자급자족 했지만, 지금은 우리밀은 이제 전국 단위에서 생산을 해서 보온에 없어서 그것만 빼고, 네. 뭐 거의 쌀, 찹쌀, 뭐 들깨류, 참깨류, 뭐 이런 것들, 콩 이런 것들은 다 보온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지금 됐죠? 여기 기업이 처음에 창업한 때가 언제죠?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1996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꽤 오래됐네요. 예, 저희들이 올해 한 26년 차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제품을 만드는 보온대추 한가를 이렇게 창업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예,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농촌 사회 운동을 상당히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을 하는 중에 이제 1996년도에 농식품부 전통식품 지정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농업에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분과 같이 공동대표로 이제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예, 들었는데 지금 같이 아내분이 거의 장인의 수준이라고 뭐 26년 정도 만들어 왔으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 사실 뭐 그 제 첨한 네. 장인의 수준이 아니고 네. 저도 제가 이제 그 같이 부부가 같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 뭐 작은 제조업체지만 여러 가지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을 그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그러면은 대표님도 같이 만들고 있는 건가요? 생산도?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육아 찹쌀 반대기 만드는 기술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26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그렇군요. 물론 다른 기술은 네. 제처가 탁월한 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26년째 뭔가 이렇게 생산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지금 26년째 뭐 한과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든 이런 한과를 만들어 오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슬픔과 그 보람이 이제 뭐 상반될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참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10년 차쯤 됐을 때에, 한과의 최고의 어르신이 이제 인간문화재 정길자 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뭘 좀 배우러 갔더니, 가면서 제가 만든 육아를 갖고 갔더니, 네. 그 원장님께서, 보은대추 한가가 육아는 최고다. 라고 진짜 엄지척을 해주셨을 때, 네. 제가 이걸 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배운 게 아니고, 참 많은 오류를 통해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육아를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제 매우 제가 이제 기뻤었던 거고요. 또 최근에는 1919년, 지난 이제 19년도에, 네, 2019년도. 2019년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청와대 설선물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굉장히 참 보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청와대 진상품이 된 거니까. 그래요? 맛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 사회 운동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36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농민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3년 동안 찹쌀을 60가마니를 실패할 정도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 제처가 많이 울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3년 동안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네. 그러다가 이제 7년째 됐을 때에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전통식품이라는 것은 머리로 또 젊음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끝 맛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다시 말해서 그 기술력이죠. 기술력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역시나 이제 판매죠. 이미 시장에 다 확보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 기술력이 있어도 아무리 맛이 있어도 기존에 깔려있는 제품들 속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그 판매력, 또 처음에 갔을 때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이제 판매력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절 위주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절에 이제 생산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품력이라고 해서 기계도 좀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 사람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필요할 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26년 차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코로나 어떤 이런 시대적 흐름 때문에 네. 이제 급격하게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3년 동안 그래왔지만 특히 이번 추석은 이렇게 원료 확보도 힘들었고 또 원료가 가격이 굉장히 상승됐고요. 네. 또 판매 저조, 상대적으로 고객님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사지를 않았고 또 세 번째는 시골에 어찌됐든 점점 사람들이 없어져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그 인건비 상승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만 인건비가 올라가서 아주 힘든 시기를 맞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이제 26년 차, 뭐 2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뭐 자체적인 경험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한계를 특히 전통식품을 생산해서는 어떤 자부심 같은 사명감, 가치관 이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 그 경제적인 네.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첫째 사람을 못 구하겠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 6차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생산, 가공, 유통 뭐 그래서 2차, 3차 부분에서 교육 서비스 부분에 체험 교육원을 조금 무리해서 이제 교육원을 같이 병행해 보려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첫 해 교육원 차리고는 뭐 한 1,000명 정도 네. 첫 해에 차리자마자 1,000명 정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줄어서 그 부분이 좀 대안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조와 이걸 병행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전통 비수기에 체험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그 명절 위주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명절 때는 제품 생산을 하고 비수기에는 체험 교육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좀 3년째 발이 묶여서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전통 체험 이런 교육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사이클이 있는데 네, 네. 바닥을 치면 다시 치고 올라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아직 좀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네.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꽃차 뭐 이런 것도 지금 체험관에서 하고 계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통 한과는 제가 기술력이나 제품력 또는 브랜드력이 네. 뭐 일정한 정도 전국 한과업계에서도 좀 이렇게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당연히 이제 그 선진화된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명품화 또는 이제 명인화 또 명소화. 네. 근데 특히 매력적인 거는 이제 명소화가 돼야지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한과는 어지간히 우리 이렇게 명품화가 그래도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체험 교육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해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이제 보온대추한과 저희 브랜드가 이제 대추미학인데 네, 네. 보온대추한과 부설 대추미학 체험교육원이라는 자칭 이제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으로 네, 네.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먹고는 한과, 그리고 이제 마시자는 제가 그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니면서 꽃차 소믈리에 강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네. 또 꽃차 자격을 줄 수 있는 민간 자격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국 우리꽃차 체험교육원이라고 제가 원장 활동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놀자는 제가 이제 그 한 5년 차, 뭐 한 7년 차 지금
그 기공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공을 가지고 놀자, 노는 방법을 알려주자, 잘 노는 방법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교육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공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우선 거기에 앞서서 이제 꽃차 부분을 네네. 제가 이 대안을 이렇게 체험교육원을 하려고 이제 방향을 잡은 것은 이 한과라는 것이 천년의 내림솜씨로 내려오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다가 사춘지간이 다과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차와 한과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차도 옛날에는, 지금은 제사 지낼 때 그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 옛날에는 차와 한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그 큰 나라의 제사상이나 우리 뭐 한갑상이나 잔치상이나 뭐 이런 데에 주로 이제 한과와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한과에 뭐 그래도 장인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으로 차를 갖고 이제 접목을 해보려고 하다가 네. 전통차는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서만 차가 생산이 돼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부가가치로 좀 높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양하게 널려 있는 꽃과 뭐 잎과 뿌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이제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대용차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꽃차에 착안을 해가지고 꽃차하고 이 한과하고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구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는 거가 너무 이제 통상적인 거라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네. 유병장수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기공이라는 것을 가장 전통적인 기공이 무엇인가. 이제 기공은 아무튼 중국 쪽이 훨씬 더 발달이 됐는데 네네. 또 중국 또 한국 쪽에서는 이제 호흡, 단전 호흡 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타오금이라는 네. 그 동물이 5가지 동물의 동작을 자연 속에서 노는 동물의 동작을 이제 따서 몸에 그 기를 순환시키는 이런 거고, 또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우리가 천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호흡이라는 단전호흡이라는 온몸을 다 단전화시키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앞으로 또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음 뭐 욕심일 수 있겠는데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한과는 이제 명품화가 뭐 어지간히 좀 됐다. 네. 뭐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네.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명소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명품화, 명소화, 명인화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명소화가 되는데 그 명소화를 위해서 대추미학 체험 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꽃차 지금 요즘에 좀 한참 활동을 접었다가 네. 요즘에 다시 이제 제가 꽃차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꽃차와 한가와 또 이제 기공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명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육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든 많이 다니면서 알려야 제가 명인화, 좀 표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이 알려야지 제 체험교육원이 보건대추한가와 같이 명소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외부 강사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강의 활동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보훈 쪽에서 하시나요? 뭐 아직은 전에 이제 꽃차는 대전 한밭대, 충주 건대, 청주 안살림 네. 뭐 이런 쪽에서 했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보훈 실버복지관 보훈의 장애복지관에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기공은 보훈에서 뭐 노인대학 또는 뭐 보건소, 실버복지관, 뭐 다양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회관 그리고 괴산군 보건소에서 또 일주일에 한 3회씩도 했었고요. 그리고 청주대학교에서 매주 목요일 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쪽에서도 그 전통문화관이라고 네. 거기에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꽃차와 한가와 그다음에 거기에 기공? 이제 예, 기공까지 깃들인 그런 전통 체험관이 그렇죠.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통을 네. 대표적으로 전통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그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훈대창가 공동대표이신 구용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통 제조 방법으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보훈대추 한가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